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최백은 TV 70회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 신상 일로 뵙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는 새벽에 주로 조깅을 합니다. 조깅을 하는데 요즘 이른 새벽은 굉장히 컴컴하잖아요. 그래서 컴컴한데 뛰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얼굴을 땅에다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부딪히면서 얼굴에서 좀 피도 나고 얼굴이 좀 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제 흉측한 몰골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한 주 쉬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얼굴 보이실 텐데 지금은 거의 붓기도 다 이제 빠졌고요. 붓기도 빠졌고 좀 얼굴 긁힌 부분도 많이 아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괜히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 2주 전에 제가 이 플랫폼 좀 디지털 생태계에 대해서 흐름을 좀 잠깐 얘기를 하고 지난주에 원래 한국형 홍익 플랫폼을 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었는데요.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좀 다뤄줬으면은 제가 굳이 최백은 TV에서 안 다루려고 했는데요. 안 다루려고 했는데 이 일본 정부가 이제 분식회계한 것이 좀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책 잠깐 광고를 띄웁니다. 이 책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갑갑한 한국 경제 문제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사랑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주제가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분식회계인데요.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일본 정부가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아베 집권 기간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 2020년도에 아베가 이제 물러나게 되죠. 그런데 이 건설공사 수주,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는 사업을 따냈느냐 하는 이제 이 수주 통계를 그러니까는 조작한 것이 지금 기시다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제가 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일본이란 나라는 그 문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정부에 대한 일본 국민들이 좀 이 수능 문화, 정부를 굉장히 신뢰하는 어떤 이런 문화를 좀 갖고 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정부가 그러니까는 굉장히 역할을 잘할 때는 굉장히 그것이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정부를 잘 믿고 따르니까요.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 그러니까는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혹은 거짓말을 할 때는 이 시스템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지는데 일본은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 정치 실패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일본 정부 분식회계가 어떻게 해서 이게 일어났는가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분식회계를 이해하려면요, 아베가 집권하던 당시의 상황을 잠깐 리마인드를 해야 됩니다. 아베가 집권한 게 2012년 12월 총선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하고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 출범을 합니다. 사실상이요. 2012년 12월 총선에서 그 이전에 이제 그러니까 집권 정당이 민주당 정부였었죠. 일본의 민주당 정부요. 민주당 정부가 2009년 8월에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한 3년 한 3, 4개월 정도 집권을 하고 나서 2012년 12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는 자민당한테 참패를 하게 되죠.
참패를 하게 되는데 그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었던 3년 한 3, 4개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잠깐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전에 그러니까는 일본의 GDP 일단 그러니까는 그 물가 상승률을 그 조정하지 않은 명목 GDP로 보게 되면요. 이 명목 GDP라는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요. 경제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요. 우리가 이래서 쌀을 그러니까 만약에 쌀을 이 한 포대를 쌀을 그러니까 한 가마를 만약에 우리가 이래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숫자를 예를 들게요. 제가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쌀 한 가마에 20만 원이라고 합시다요. 그런데 이 쌀 생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똑같이 한 가마 생산을 했는데 쌀 가격은 25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생산량은 똑같은데 가격이 한 5만 원 정도 증가한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한 20만 원 대비 5만 원 증가는 한 25%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25만 원 기준으로 가격이 오른 25만 원 기준으로 소득을 다 추계한 것이 명목 GDP입니다. 실질 GDP는 뭐냐면은 똑같이 생산량은 한 가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기 전의 가격 그러니까 오르기 전의 가격이 20만 원이랬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한 것이 실질 GDP 개념인 거고요. 자,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물가 상승을 조정하지 않은 명목 GDP,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화폐 가치죠. 화폐 가치로 봤을 때 일본이 그러니까 이 GDP가 한 540조엔 안팎이었었습니다. 적을 때는 한 530조엔 밑에까지 떨어지고 그랬지만은 540조엔 안팎이었었어요. 그게 이제니까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기 전 한 20년 동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한 50조엔이 감소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감소죠. 50조엔이 추락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50조엔이 감소함으로써 어느 시기로 돌아간 거냐면요. 1991년도에 일본이 자산시장 거품이 붕괴되어지면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 진행됐었잖아요. 그 1990년대 초 수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1990년대 초 수준으로.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겁니다. 민주당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집권을 했어요. 경제가 완전히 폭망을 했으니까는 이 정권이 바뀐 거죠. 자민당에서 민주당 정부로요. 그랬는데 이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보게 되면 그림을 보게 되면요. 한 500조엔 그러니까 안팎에서 변화가 없지요. 한 3년 동안에 일본의 GDP가 그러니까는 그 회복이 안 되어져요.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이 안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가 무능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권을 또 뺏긴 겁니다. 뺏기고 아베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아베의 과제는 뭐겠어요? 경제 성장을 일단 끌어올려야 되는 거겠죠. 경제 성장을 끌어올려야지만 되겠죠. 그것 때문에 경제가 폭망해가지고 정권을 뺏겼었고 경제를 민주당이 못 살렸기 때문에 또 정권을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의 이 성장을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것이 큰 과제겠죠. 당시에 그러니까 아베가 집권하는 무렵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 GDP로 보면,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조정한 걸로 보게 되면은 실질 GDP로는 민주당 정부에서 이렇게 좀 회복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명목 GDP가 안 증가한 상황 속에서 실질 GDP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물가가 그러니까 하락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물가가 그러니까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즉 디플레이션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시기에 그러니까 실질 GDP 증가는 바람직한 게 아니죠. 물가가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쌀 한 가마가 20만 원이었는데 쌀 한 가마가 만약에 15만 원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소득으로 계산하게 되면 15만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소득으로 하게 되면은 이 물가가 그렇게 변하기 전에 가격이니까 20만 원으로 이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생산량이 증가해서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실질 GDP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성장은 전혀 그러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건설 이 수주를 어떻게 통계를 조작을 했냐면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었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광역 지방자치단체, 우리는 서울, 부산 막 이제 이런 광역 자치단체들 있잖아요. 자치단체에서 지방별로 건설 수주, 건설회사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이 건설을 수주를 하게 되면은, 사업을 수주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관공서에다가 이제 그러니까는 보고를 하고 그럽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3년 7월, 8월, 9월 3분기입니다. 3분기라면은 기업들이 이걸 매달 보고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업이 그러니까 분기별로 7월, 8월, 9월을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보고를 안 하다가 9월달에 예를 들어서 6조 엔을 보고했어요. 6조 엔을. 그러니까 2013년 3분기 건설 수주액을 6조 엔을 보고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7월, 8월은 그러니까 0으로 치든지 그리고 9월달을 6조 엔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2조 엔씩 나눠가지고 3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6조 엔을 만들든지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7월, 8월 달에 그러니까는 그 건설 수주액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거를 그러니까는 그대로 그러니까는 사용을 한 거예요. 7월달, 8월달에 0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2조 엔씩이라면 2조 엔을 그러니까는 2012년 7월달, 8월달에 2조 엔씩 만약에 수주가 있었으면은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는 저희 보고서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월달에는 뭐냐면은 기업체가 보고한 6조 엔을 거기다가 그냥 6조 엔을 그냥 또 이 3개월치를 그냥 그러니까 9월달에다가 수치를 보고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요? 이 6조 엔이라는 것은 기업이 보고한 것은 7, 8, 9월 3개월치를 보고를 한 건데 3개월치를 보고한 건데 9월달 한 달치로 그러니까 이것을 6조 엔을 그러니까 잡은 거예요. 7월달, 8월달 그 앞에 달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도에 그러니까는 실적을 그냥 갖다가 그냥 옮겨놓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 10조 엔이 그러니까는 건설 수주액으로 이게 그러니까 보고가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4조 엔 정도가 그러니까 뻥튀기가 된 거죠. 4조 엔 정도가 뻥튀기가 된 거죠.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명색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선진국 중에 하나인 일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진짜 일본 정부가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망가졌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요. 그럼 이런 일을 왜 했느냐 하게 되면요. 자, 건설 부분이 일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한 5 내지 6% 정도 됩니다. 5 내지 6% 정도 되는데 일본의 건설이 만들어낸 GDP를 보게 되면요.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이 2090년대 말부터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던 때까지 보게 되면 쫙 감소하고 있잖아요. 건설 수주액이요. 얼마나 감소했냐면은 한 19조 엔 정도가 감소를 했었어요.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던 당시에요. 90년대 후반보다도. 그러니까는 GDP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설 경기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베가 볼 때는요.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 아베가 2013년에 집권을 했거든요. 13년 집권하자마자 그 집권하기 전인 2012년에 비해서 5조 엔이 증가합니다. 건설 수주액이요. 물론 건설 수주액이 증가하는 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분식 회계가 하나가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돈을 이제 막 찍어내죠. 아베노미스라는 것이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는 거였었으니까요. 그 돈을 찍어내가지고 정부에 국채를 매입을 해주고 정부는 그걸 가지고 건설 경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건설 부양, 소위 말해서 정부에 그러니까 이 건설 부양이 많이 돈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증가도 했겠지만은 하여간 건설 분야가 GDP를 끌어올리는 것이 이 그래프에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베가 집권할 무렵에 아베는 뭐냐면은 GDP를 그러니까는 GDP가 이렇게 곤두박질 친 거를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는데 GDP가 이렇게 폭락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건설 경기의 이러한 후퇴였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건설 경기에 이러한 그러니까는 이 분식 회계에 대한 저는 그러니까 유혹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유혹을요.
자, 아베 정권 시작해부터 건설 GDP가 상승으로 전환하는데 2019년부터 이것이 하락으로 전환합니다. 하락으로 전환을 해요. 맨 끝에 막대 그래프가 그 2019년도입니다. 2020년까지 아직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요. 자, 아베노믹스 시기 전후의 경제 성장률을 잠깐 우리가 들여다볼게요. 2012년에 일본의 GDP가 1.4%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베가 2013년부터 아베 정권이 2013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3년부터 아베가 집권했었던 19년까지 쭉 봐보세요. 성장률 한번 봐보세요. 위에 파란색 숫자가 성장률인데 2013년에 2.0이 됐었고 그리고 2014년이라든가 16년, 18년, 19년 보게 되면은 민주당 정부보다 그렇게 뭐 높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아베 정부, 일본 경제는 2018년 3분기부터 곤두박질, 마이너스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팬데믹이 있었던 지난해 그러니까 이렇게 후퇴한 게 아니라 2018년 3분기부터요. 이 2018년 3분기를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베가 우리나라한테 경제 침략을 했던 게 언제였었습니까요? 2019년 7월 1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1년 전부터 일본 경제가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2018년 3분기, 4분기에 3분기에 마이너스 0.8%, 4분기에 0%, 그리고 2019년 1분기, 2분기에 0.4, 0.4 했는데 2019년 상반기에 플러스 성장을 했어도 저게 2018년 2분기 수준을 회복을 못했었어요. 안 됐었어요. 안 된 상태에서 2019년 3분기, 4분기에 다시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리고 2020년은 팬데믹이 있었던 해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 2018년 2분기 이후부터 후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랬냐면요. 아베 정부에서 아베노믹스라는 게 뭐라 했었어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서 돈을 대규모로 찍어가지고 일본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일본의 수출을 증가시키고 일본의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일본이 기업도 투자를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고용도 증가하고 뭐 소비도 증가하고 그러면은 세수도 많이 거치고 그러면 정부 부채도 줄어들 거고 뭐 이러한 소위 말해서 선순환 시나리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수출 엔화 가치 기준으로 수출액이 증가했지만은 물량으로는 증가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투자를 더 늘릴 이유가 없었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본 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2013년도에 일본 은행이 찍어낸 돈이 한 66조 엔 정도 됐습니다. 1엔이 한 10억 원 정도니까는 10원 조금 넘으니까요. 66조 엔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660조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660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내년도 그러니까는 지금 정부 예산이 600조 원이 조금 넘지요. 우리나라 정부 예산보다 더 큰 규모 있는 겁니다. 그걸 찍어내가지고 GDP를 얼마 정도요? 한 15조 엔 정도뿐이 못 증가시켰어요. 그러니까 100엔을 찍어가지고 한 23엔 정도 소득을 증가시킨 거예요. GDP를요.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014, 15, 16, 17년 지남에 따라서 돈을 찍어낸 규모, 돈을 100엔을 찍어내가지고 그러니까는 GDP를 증가한 규모가 가속 줄어들어가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는 31조 엔 정도 찍어냈는데 소득은 그러니까 한 3조 엔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돈 찍어내도 소득이 안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2018년도에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파산한 거죠. 파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2018년 3분기부터 성장이 그러니까 후퇴하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2018년 10월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베는 지금 뭐냐면 국내적으로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는 추락하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던 시점이었었어요. 이렇게 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대법원에서 이러한 이제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화살을 돌릴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한국의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 나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는 돌리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2019년 7월 달에 경제 침략 보복이 발생한 거죠. 자, 건설 통계의 이 조작을 보게 되면은 이 건설 통계 조작이 일정하게 건설 GDP가 증가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했다는 것은 일본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GDP를 과장했는지는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아직이요. 이것도 참 그래요. 어떻게 이런 걸 투명하게 안 밝히는지. 이게 무슨 국가 기밀입니까? 망신살스러우니까 못 밝히는 거겠죠. 아무래도요. 그런데 18년 하반기부터 한번 봐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실질 GDP가 줄어들잖아요. 2018년 그러니까 이 쭉 폭락했었던 때는 그러니까 지난해 팬데믹 상황이었었고요. 그 전인 2018년이면 세계 경기가 되게 좋았을 때였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3.2%나 성장을 했었던 해였었어요. 근데 일본은 뭐냐면 2018년 2분기에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현재 2018년 2분기 대비 24조 엔 이상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일본의 GDP가요. 그러니까 아베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GDP를 증가 못 시킨 걸 가지고 집권을 했는데 위기가 온 거죠. 명목 GDP도 보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을 배제하지 않으니까요. 이것도 2019년 2분기 이후에 감소세로 이미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부터 그러니까 감소세로 전환한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한 24조 엔 정도 가요. 그러니까 아베 정권의 위기가 사실은 2018년부터는 올 수밖에 없었고 아베 정부의 경제 정책은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던 거죠. 돈을 찍어내가지고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건설 경기를 그러니까 분식회계해가지고, 이거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이런 방식이었으니, 이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적어도 G7의 한 멤버인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일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선진국에서 이런 일은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저기 어디 후진국가, 아프리카 후진국가, 이거 아프리카 국가도 저거 한다. 아주 후진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독재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통계 조작이죠. 통계 조작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자, 경제가 그러니까는 경제가 폭망한 다음에 제대로 살리지 못해가지고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겼어요. 근데 이 아베 정권이 그렇다면 정권을 유지하려면은 경제를 어쨌든 간에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회복을 그러니까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두 가지로 한 거죠. 하나는 뭐냐면 돈을 그러니까 막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건설 경기나 이런 통계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GDP를 끌어올린 거죠. 근데 그거조차도 2018년 하반기부터는 그러니까는 약발이 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베가 그러니까 사실상 정권에서 그러니까 축출당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거기다가 달러로 한번 봐보세요. 달러로 보게 되면요, 민주당 정부 때보다도 1조 3천억 달러나 감소했어요. 달러 기준으로는요. 왜 그러겠습니까? 엔화 가치를 그러니까 억지로 떨어뜨려가지고 이거를 GDP를 끌어올리다 보니까는 달러 기준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6조 3천억 달러였었는데 일본 GDP가 이게 지금은 5조 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졌어요. 5조 달러 밑으로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한 5조 달러대가 이게 그러니까 한 30년간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5조 달러 밑이라는 규모는요, 저기 1990년대 초보다 미친 겁니다. 그 당시도 5조 달러가 조금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30년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30년 동안의 경제 규모에 변화가 없는 거죠. 달러 기준으로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한번 수출도 봐보세요. 수출도 보게 되면은 2012년 수준을 그러니까 회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상품과 서비스 합계액이고 상품만 보게 되면은요,
상품 수출액만 보게 되면은 상품 수출액은 10년 전에 비해서 31억 달러나 오히려 감소한 상태입니다. 지금요. 올해 많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요. 그렇죠? 맨 오른쪽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이 진행 중이죠. 반면에 한국은 2011년에 비해 가지고 233억 달러나 증가한 상태고요. 그러니까는 일본은 그러니까 경제가 수축돼 가고 있는 것인 거죠. 수축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정치 실패에서 비롯되지는 거예요. 뒤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산업 구조 재편을 그러니까 못 해냄으로써 일본은 정부의 그러니까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제대로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식회계 사건은 정치 실패 속에서 그러니까는 억지로 그러니까 이걸 수치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수치를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아베노미스라는 게 사실 이게 제가 무슨 식으로 표현했습니까? 아베노미스라는 것은 이거 혹세무민 정책이다. 아니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GDP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요 지구상에 국민소득 증가시키지 못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은 못할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죠? 일본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 뭐냐면 통계 조작까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수치를 그러니까 조작해가지고 정권을 유지를 했던 거죠. 정권을 한 7년, 8년 유지를 했던 거죠. 아베 정권이요. 그러다가 이제 약발이 다 하면서 이제 이 인기가 추락하면서 그러니까 아베가 사퇴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 실패, 정치 실패가 지속되면서 일본 경제가 이렇게 지금 형편없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가 운영에서 어떻게 이렇게 통계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일본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